말씀하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나왔거든요.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remendous 24 hours. We've had a tremendous 3 months actually because this has been going on for quite a while. That was a tape that we gave to Chairman Kim and his 저희가 people, 김정은 위원장님과 북한 주민들에게 보냈던 영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중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이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회담 이후에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압축된 시간 동안 많은 치열한 노력을 했습니다. 서명한 합의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을 대표해서 희망과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주최국인 싱가포르의 이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로서 싱가포르 모든 국민들께 이번 회담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 모두가 원했던 그 회담이 개최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이 회담이 끝나자마자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그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싱가포르를 방금 떠나신 신조 아베 일본 총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과 그 전 세계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지난 그 수개월간 조금 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도 좋은 친구이신 시 주석께서는 굉장히 중국인들에게도 훌륭한 지도자이고 이번 회담에 앞서서 국경을 낮추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담대한 첫 걸음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로서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굉장히 진솔했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저희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모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양국 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년간 의 관계를 극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7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사망하였고 또 미군도 20만 명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모두 이것이 곧 이 종전협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휴전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분쟁이 꼭 미래의 분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적대 국 간의 우호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분쟁을 평화로 바꿨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동일한 노력입니다.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전 세계에 함께 참여한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정과 그리고 번영을 북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비핵화를 한반도에 가져올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합의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행정부도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고 달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상당 부분의 그 핵무기 사이트를 파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합의문에 이미 저희가 서명을 했습니다. 미사일 핵실험장은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열심히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노력은 수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고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용감한 자만이 평화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국민들은 굉장히 근면하고 재능이 있고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동일한 문화 그리고 운명, 언어와 그리고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한민족으로부터 핵무기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이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산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희망이 전쟁의 어둠을 걷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손에 잡힐 만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엄청난 날이고 또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순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에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에 도착하는 대로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안정과 행복을 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그 언론에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만 사람들이 오늘 행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MBC. 오늘 만난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자국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또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재능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재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26년간 아무도 그러한 업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업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원비어의 그 부모님도 저의 그 좋은 친구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어야 하지만 끔찍한 일이기도 하고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오토 원비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체제 안전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그 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는 뭐 어떤 것도 줄이지 감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도 말씀을 드려서 아마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3만 2천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데 지금 현재 철수시키고 싶지 않고 지금 말할 만한 언급할 만한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쟁 그 연습을 중단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또 연습 같은 경우에는 또 도발적인 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통령님 합동 합의문에 보면은 불가역적이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것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검증 가능 불가역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네,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신다면 합의문을 보신다면은 네,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그 북미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북한의 정권 보장을 또 언급했습니다. 그 완전한 그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린다면 검증할 것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신뢰 구축 과정을 거칠 것이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금 굉장히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미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제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완벽한 비핵화입니다. 두 가지 모두 진행할 것입니다. 정중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드렸는지요? 북한은 역사상 속임수를 쓴다거나 하는 그러한 이력이 많습니다. 어떻게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궁극적으로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아무 일도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상호 간의 신뢰가 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저보다 이러한 과정을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더 밝은 미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사실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합의문을 받으셨을 텐데 저희는 굉장히 포괄적인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김정은 위원장이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굉장히 그 수사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없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이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새로운 그 팀이 구축되는 것이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예, 누구 헤어스타일이 더 나은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물론 비핵화, 핵무기, 생물학 무기가 다 북한 관련된 문제이고 또 다른 북한 관련된 문제가 인권 문제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전화 그리고 서신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전사자들의 시신 유해를 회수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잔혹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북한에 그들의 시신이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논의를 했는데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과 그 공조를 해서 가족들의 유해를 찾을 수 있는지 묻는 유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과 관계가 좋지 않았고 반면 지금은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 시신 송환, 그 유해 송환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리고 그 미군 전쟁 유해는 그 6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쟁 포로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한 주민들, 자국의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주요 주제가 비핵화였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서 논의의 끝도 비핵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들으시면 놀라겠지만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영리한 사람입니다. 북한은 그 미국과는 다른 국가이지만 이제 달라지고 있고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핵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김정은 위원장은 다릅니다. 제가 그 선거 유세 기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조명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데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평화협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고 또 조만간 평양에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적당한 시기에 방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의사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저의 그 초청을 수용했고 뭐 적절한 시기에 서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제가 뭐 죽기 전에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합의문에 넣을 수 없었던 것은 시간 제약 때문입니다. 예, 이러한 그 합의문에 저희가 지금 방금 마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대통령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5만 명에 달하는 그 주일 미국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 합의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예,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예,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그 연두교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주장을 펼치셨는데 북한이 잔혹하게 그 자국 주민들을 억압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을 바꿀 의사가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비핵화에 대한 의제가 주요 의제이기는 했지만 인권 문제는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어떤 핵과 관련된 그 의제 외에 다른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저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변해야 하고 또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의 일정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기간 동안 제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완전한 그 비핵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특정한 기간만큼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그 과정을 시작하면 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속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제재 같은 경우에는 그 비핵화가 더 이상 거론될 필요가 없을 때까지는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제재는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 제재를 빨리 해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그 제재와 관련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하 말씀 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한 장의 그 종이에 서명을 하셨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많은 그 전직 대통령들도 그 합의문에 서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뭐가 다를까요? 이번엔 다른 대통령, 다른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국무장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해냈습니다. 다른 전임자들에게는 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전임자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을 텐데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5년 전이라도 해결이 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이란과 관련된 협상도 그 비핵화가 저에게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지중해라든지 그 뭐 시리아라든지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그 이란에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이란과 협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그 대사관을 설립하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일단 그 과정을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훈련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한국과 함께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워게임, 전쟁 게임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한국이 기여하는 바가 있지만 100%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군사 비용이라든지 무역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 한국과는 그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협상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워게임, 전쟁 게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 폭탄들, 군비가 어디서 오느냐는 질문에 괌에서 온다는 답변을 받았고 6시간 반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괌에서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그 폭탄을 투여하는 연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게 도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옆에 있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도발로 느껴지겠지요. 그래서 그 완전한 협상을 하고 나서 전쟁 게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북한에서 그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언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오늘 취하고 싶지 않은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협상을 북한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사이에서 지속했습니다. 국무장관 그리고 굉장히 그 유능한 저희의 그 인재들과 계속 그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담을 수락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또 얻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북한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회담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봤는데 그 완전한 그 비핵화 그리고 3명의 그 미국인 포로 송환이 진행되었고 이들 포로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 전사한 가족들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시켜 달라고 부탁했는지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폐쇄적인 국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유해를 찾을 수 있고 이제 지난 7개월만 보더라도 어떤 핵폭발이라든지 미사일 시험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듣더라도 그 8.8 진도의 그 강도의 그 지진과 같은 진동이 있었다는 뉴스까지 들었었던 적이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사일 발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합의문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핵 실험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3개의 핵실험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세계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미사일 엔진 테스트가 사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열기 때문에 사실 감지가 되는데 이거 폐쇄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회담에 임하면서 그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그 정중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0조항에 달하는 제재를 하지만 그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란에서 돌아오는 포로들의 본국 송환을 위해서 18억 달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했다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저에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의제에 대해서 논의를 나누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것이 이번 회담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북한에서는 이미 핵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합의문에 담고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몇 시간 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그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 핵실험장에 저희가 방문할 것이고 이번 회담이 있기 전에 이번 회담에도 놀랍고 그 얘기되지 않았던 회담인 만큼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측 담당자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문제는 저희가 오늘 회담을 갖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오늘 합의를 따르지 않는다면은 그 북한에 군사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2,8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서울에는 2,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북한과의 휴전선에 서울이 접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 2천만 명, 3천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이고 3천, 4천, 5천만 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이전에 이미 그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접된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 흥미로운 합의문인데 영문 그리고 국문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회담이 끝날 때쯤 김정은 위원장에게 합의문을 보여주었는데 저희는 큰 스크린은 없었지만 그 합의문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8명의 대표도 보고 그 합의문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그 앞서서 기자회견 전에 보여줬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북한 측 관계자들도 이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How's Staten Island Ferry doing? Okay. He wrote the best story about me with the Staten Island Ferry, and after that, he's never written a good story.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사를 써주신 분인데요.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바쁜 한 주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지시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영리하다고 일컬으셨고 또 지난주 캐나다에서는 G7 그 회담에도 참석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기존의 우방이었던 국가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G7에서 굉장히 좋은 회의를 했었고 저는 모든 국가로부터 이점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대통령들이 무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중국이 굉장히 성공하게 되었고 또 EU 역시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저희가 불리한 입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도 저희보다는 무역 적자에 있어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흑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도 흑자를 봤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조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가공 제품 같은 경우에는 290%의 적자를 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무역 장벽과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과는 비교조차 안 됩니다. 미국은 무역 수지를 흑자를 회복해야 합니다. G7이 끝날 때쯤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만족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도 저희가 함께 좋은 회담을 가졌고 또 기념 촬영 한 사진을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떤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갖고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G7,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열렸던 G7과 관련해서 무역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이야기들은 대략 전달한 걸로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여기서 끊고요.